궁금하게 하는 잡지 오기네. 각 영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6개 영역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한 35분 정도 되는데 그래, 고생해라. 관심 갖고 있을게 정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생활이 국회에서 나면서 그 비서 생활을 했는데. 예, 저희는 제1영역입니다. 저희 주제는 읍면 앵커 조직의 정체성과 성격, 관계에 관해서였고요. 송악마을, 청양군, 죽곡마을, 묘량면, 백운면, 그리고 남원시와 산내면, 대구 그렇게 해서 총 9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읍면 앵커 조직의 정체성과 성격에 대해서 일단 본인들이 속해져 있는 마을에 대한 현황이나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다들 9분이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소회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한 영역이 어느 정도 시간을 쓰죠? 저는 10분 이내를 목표로 생각합니다. 10분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 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영역에 다 속해져 계시는 구성원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 내용을 추리면 지역이 잘 성장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서로 잘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의 실천으로 서로 다 잘 연결될 때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마을은 아무래도 관 주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고 행정은 지역 주민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돼서 융통성 있는 정책이 마을에 잘 세워지고 민간의 파트너십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또한 무조건 관에 의지해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민주도로 할 수 있는 각자의 역량들을 잘 키워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영역에서 선언문에 관련된 제안으로 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각자 지역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야 하는데 읍면 단위로는 우리 마을의 어떤 정책 제안이 우리 읍면에 한정지어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적어도 시나 군 단위 정도는 주변에서 함께 만나줘야 하고 그것이 모였을 때 우리의 제안이 실제로 시나 군 내에서 정책 수정도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옆에 있는 다른 면들이 같이 해야 그리고 앵커 조직도 우리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같이 생겨나야 군이나 시에 정책이 반영된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가까운 지역의 마을 활동가들과 교류를 자주 갖자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을의 지역개발 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서로 참여를 잘 하고 또 찾아보고 이런 것을 두 번째로 정했고요. 세 번째는 읍면 마을의 교류가 이어지는 지속적인 자리를 갖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공동체 네트워크가 좀 형성이 돼야 하고 그 속에서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의 학습을 다 같이 좀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보는 것으로 아까 그 기금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고 학습을 함께 하는 데 써보자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농촌, 읍면 실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각자의 현장을 방문하고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을 붙인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자 이렇게 3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과 저장을 맡은 권혁거든요. 이런 거 정말 저장 같은 거 힘든데 다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결론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토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게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 12가지 토론 과제 중에 한 2-3개 정도를 한번 정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제안하셨었는데 사실 다 그 연결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 좁혀가는 방식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앵커 조직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관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로 얘기했고요. 저희 자리에 수십 년 이런 활동을 해오신 대선배님들이 계셔서 제가 불가피하게 발언을 하지 말 것을 조용히 좀 있어주길 바라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사실 죄송했어요. 이 자리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을 제가 그냥 끊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지금 서운하셨대요. 왜 진행상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선배님 입장에서는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일 텐데 그래서 다 이해하시죠? 앵커 조직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이런 곳에서 보조공 사업이죠, 보조 사업에서 이게 2년, 3년, 4년 하신 다음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은 알아서 자리 매라 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또 이렇게 뭔가 역량을 발휘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이 바뀌면 다 휘발려가 날아가 버리거나 또는 좀 약간 결이 다른 방향 일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앵커적 일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인정받는 걸 넘어서 그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해 주려면 현실적인 대안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뭐가 있냐. 결국은 늘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깨어있는 군수나 잘 만나야 되는데 사실 녹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인식이기도 해서 하나가 앵커 조직 평가 시스템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수년간 고생해왔고 그럼 이제 그 정해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너무나 좋은 의견인데 뭐 A, B, C, D에서 잘했던 곳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든다거나 이런 자료로 좀 쓸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앵커 조직 평가에 대한 것도 사실 매우 부실한 게 있어서 오히려 우리 읍면 활동가 대회에서 이런 앵커 조직 이게 활동 관련된 그들을 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을 삼을 만한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한번 공유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내년 5회 대회 때는 이거를 읍면대 이 읍면 활성화 이 활동가 대회 연구 과제로 제안을 해서 내년 올 때는 이걸 발제해라. 그럼 여기 계시는 구자인 박사님이시든 한결 박사님이시든 어제 유종희 박사님이 이거 제대로 연구해서 제안해주면 우리 현장에 써먹겠다. 그래서 요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앵커 조직의 사업 종료 후 경제적 자립 방안인데 결국 이제 그렇게 인정받아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는 그 활동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알아서 이제 자립하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대다수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다수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고 또 그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 종료 후에 경제적 자립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요거를 좀 내년까지 연구를 해서 갖고 와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잘 활용하겠다. 그럼 사례도 조사해야 되고 실질적인 얘기. 왜냐면 어쨌든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맨땅 헤딩하면서 헌신 봉사하고 평생을 살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하면 나왔던 얘기가 제가 어느 시골에 젊은 사람들에서 저희 활동 사례 설명하는데 그때 앞에 있던 30대 초반의 여성이 그랬어요.
독립운동하라는 얘기냐 우리 보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여서 내년까지 이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꼭 두 번째 발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하셨어요? 아직까지 틀린 거 없죠? 네. 첫 번째 이제 1-1인데 우리 좀 뒤늦게 들어오신 제가 공동체 연구의 선두대학?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안동대에서 공부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늘 논의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는 담아내지 못했는데 좀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었어요. 사실은 저도 공동체 공부하면서 늘 들었던 고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사실 우리가 이걸 놓쳤나? 그럼 우리는 왜 읍면자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 왜 우리는 활동가 대로 이렇게 근원적인 목적이 뭐야?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예를 들자면 도대체 우린 읍면 주민자치를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지? 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 또는 분과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 이 내용. 그래서 이런 제안을 우리 몇 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안동대학 우리 선생님 박사님하고 우리 산내 우리 선생님께서 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1-1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앵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관계, 앵커 조직과 지역사회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가장 숙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농기촌인이거나 과거에 들어갔던 또는 계획된 공동체를 만들어 들어가서 그런 활동을 했거나 최근에 정책 사업 활용하는데 그래서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기농기촌인이니까 이 분들이 지역사회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 다 좋은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선임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비슷한 구성원들이 학연과 혈연으로 묶인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동체 구성원이 웬만하면 바뀌질 않아. 다 그쪽 관련된 사람 기농기촌이 일부만 들어오는 거야. 이런 데서 뭔가 새로운 동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문제가 아니니까 가랑비 옷 젖듯 일어나는 마음의 진화가 필요하니 그게 천천히 스며드는 과정들을 좀 인내하고 시간을 두고 좀 가져가면 어떠겠느냐. 그래서 즉석 함께하기에서 먼저 그러한 일상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일상적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적정한 시간이 다 다르겠지만 적정한 시간이 축적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공공성을 넘어서 지역의 대표성을 그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이 풀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사회 관계는 지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그들과 스킨십하고 신뢰를 얻는 거죠. 주민으로, 이웃으로 만나는 거죠. 활동가나 전문가나 특별한 기농기촌이 까탈스러운 기농기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이웃인 주민으로 만나는 과정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다양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앵커 조직과 정책 사업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그 읍면 소재지 거점 공간 조성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주제로 나와 있던 그 관리 운영 방안을 섞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1번, 2번을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면서 읍면 소재지 특히 이제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의 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성토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건물 주로 용역사 위주로 건물 지어질 때 계획 단계에서나
그다음에 그 역량 강화 사업 프로그램 할 때 너무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위주가 많고 그걸 운영 주체를 키우거나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그 핵심이 모아지면서 이제 중심적 활성화 사업 등 읍면 단위 이 사업들이 공간 조성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건축 계획과 역량 강화 자체의 주민 참여와 조직 구성의 조직 구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두 번째 또 같은 주제의 두 번째 나온 이야기로는 같이 이제 민간 위탁의 어떤 관리 방안, 사용 수익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용 수익이 아닌 관리 위탁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므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지방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이것과 이런 읍면 그 소재지에 있는 거점 공간 조성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특히 좀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간 지원 조직들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만 좀 초점이 좀 그걸 수행하는 걸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므로 이 부분을 다 전 총체적으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민간 역량 그다음에 주민 조직의 구축을 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논의를 했던 것은 이제 시군 읍면 행정과 그다음에 그 행정과의 협력 관계 형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역시 이제 그 협력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제일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고 그 읍면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주민자치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다양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좀 수준들 이런 역량들이 좀 그 의결 구조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다양한 또 그런데 이제 현재 주민자치회와 그다음에 이장단 협의회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 놓이는 현실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가 논의를 구조를 할 때 회의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책임성을 강화해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구체적인 사업에는 좀 무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을 직접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산하의 실행 조직이 갈 수 있도록 이중 구조를 갖추는 것이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도 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논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논의의 끝에 우리가 읍면 단위의 이런 사업, 시범 사업들, 그러니까 읍면 단위의 자치 역량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실행 조직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추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선거 때 이렇게 좀 시범 사업을 예산을 투여해서 시범 사업을 만들 것을 다음 후보들한테 좀 제안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들한테 정치적으로 선거 때 제안을 한다면 가칭으로 읍면 협력 상생 자치 역량 강화 시범 사업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앵커 조직과 주민자치회가 자체적 총괄적으로 지역 읍면 단위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 면에는 약 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내려준다. 근데 이 2억의 사업은 뭘 해도 상관없는 건축비 이렇게 꼬리표가 없는 2억의 사업을 지원하고 또한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2억 정도의 사업 시범 사업을 해서 좀 모범 사례를 발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제안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제일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번 옥천대 우리 조에서는 옥천대에 와서 보니 작년과 더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현장에 어려움들은 많지만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런 의견을 또 제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옥천 청성대회는 이 지역 옥천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 그다음 앵커 조직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하나의 행사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좀 모범이 되는 것 같고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참 좋고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희망적으로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전달드립니다. 가장 많은 17명으로 아주 예상치 못한 아주 인기로 분과 토의를 하게 됐고요. 우선 청년 분과가 올해 처음 생긴 분과다 보니까 이 청년 분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맥락과 목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 걱정거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이 청년 분과의 필요성은 사실 이런 대회를 혹은 다른 데서도 뭔가 지역에서의 행사, 전국대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이 청년들이 보이지 않고 좀 연령대가 높은 지역의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이 청년 아까도 지역의 희망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 친구들이 보이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청년들도 앞으로 더 오고 싶어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했고 좀 걱정되는 거는 한편으로 이렇게 청년 분과로서 분류를 했을 때 그걸로 이 구분이 되는 청년들과 이 다른 분과의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한마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의제를 이렇게 기존에 설정하지 않고 다양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대충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의 주제로 제가 생각되는 이야기들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청년의 먹고 살기와 네트워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역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들어갔는가,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농업에 뛰어들기 어려운 청년, 귀농이 아닌 귀촌이 다수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왔고, 혹시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한다 싶으면 거기서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려면 내가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또 어떤 게 있어야 할까, 혹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나름 정리를 해보자면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선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청년이라는 단어로 약간 규정 지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도 청년이라고 했을 때 하나로 뭉뚱그려서 묶을 수 없고 그 청년 속에도 다양한 층위가 있어서 그 청년들을 하나로 그냥 청년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가지거나 기대를 가지는 지역이나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청년 입장에서는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청년들은 스스로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청년들 조금 더 담백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절박하게 뭔가 이 친구들을 붙잡으려고 이 지역에 정착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이 친구들도 이 청년들도 거쳐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잘하게 지역 사람들의 청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청년을 계속 지역에 있게끔 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그냥 바로 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역시 필요하겠다는 의견도 이야기도 있었고, 뭐 우스갯소리로 홍성이 농촌의 수도다. 이런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뭐 의제를 뭐 모아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고요. 좀 다음 모임을 기약하면서 열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환 선생하고 이름도 같고 얼굴도 굉장히 비슷한 하경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의공으로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이제 잘린 사람인데 맨날 이 지역 문제나 청년 문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 현장을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따라다니고 소개해달라고. 올 때마다 제가 욕을 좀 하고 혼을 냈거든요. 너는 맨날 행안부는 와가 행안부 사업하자 하고, 농림부는 와가 농림부 사업하자 하고, 또 국토부는 와가 국토부 사업하자 하고, 복지부는 복지부 사업하자 하고, 너는 맨날 우리를 대상으로 보잖냐.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좀 혼을 냈는데, 그러면서 각자 꼭지 사업을 다 해가지고 실제로 중앙부처마다 이거를 군 단위에까지 저거 조직을 관철하고 있잖아요.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발을 군수 밑에 다 두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저거가 세종에서 기획하면은 이거를 군 단위에서 다 하는 저거 부하가 있는 거야. 알고 보면. 우리가 만나는 그분들이에요. 소위 계장들, 팀장들. 그래서 너네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치하라 해놓고는 분할 지배하고 있지 않냐. 그 돈 몇 푼 줘놓고. 뭐 이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러지 말고 방법을 좀 주시라. 그러면 우리도 할 의지가 있다. 너는 의지 없지 않나. 뭐 이렇게 한 2년을 끌다가 제가 이제 제안한 게 그거였습니다. 정책이 집중되고 실행되는 공간은 실제로 찾아가 보면 읍면동 수준이다. 대통령 지가 공약을 하고 집행을 해도 이게 집행되는 이 돈이 가서 쓰이는 데는 가보면은 읍면동 안에서 쓰이지. 읍면동을 벗어난 땅이 어디 있냐는 거지 이 나라에. 근데 니네들이 읍면동에서 모든 중앙부처의 갈래갈래 사업이 우리 구 박사님 표현에 그게 바로 칸막이에요. 이분 평생의 수건이 그 칸막이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칸막이를 다 쳐가지고 읍면동에 니네들 돈을 꼭지마다 갖다 붙여놓고 읍면동에서는 정산 다 따라하고 그거 하기 위한 주민조직 다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사업비 끝나면 다 해산하고 그리고 또 너희는 또 새로운 사업을 가져와갖고 우리를 소집하잖냐 말이야. 이게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 전체가 동원체제인 거죠. 이 나라 전체가. 그래야 이제 교육자치한다고 우리 임경환 선생님 정말 열심히 변령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런 과정들 그건 교육부가 또 갖다 꽂아놨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게 지역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발견하거나 해결하는 계기를 안 만들어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거기에 소비하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읍면동에서 모든 것이 모이니까 읍면동 스스로가 자기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을 정책으로 한번 설계해보자. 읍면동이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고 그 읍면동에 있는 주민주체들이 자기 필요한 사업들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행정안전부가 전 부처를 소집해갖고 다 소집해가서 사업을 찾아가지고 니네들이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오너라. 당신들이 제안한 사업 계획을 보니까 국토부에 무슨 사업, 농림부에 무슨 사업, 문화부에 무슨 사업, 복지부에 무슨 사업, 교육부 무슨 사업을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로 그게 가능합니다. 라고 가져오면 우리가 보고 그거를 모자이크해서 우리 사업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했던 게 사업화된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소생활권 다부처 협력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장관 7명이 협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첫 해에는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을 행안부가 7명의 장관의 사업을 뺏어가지고 통으로 줬어요. 근데 이제 둘째 해에 이제 이게 깨진 거죠. 그러면서 셋째 해에 없어져 버린 사업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아까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해서 속으로는 뜨끔하고 감사했는데, 아 이거 읽는 사람 있구나,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여기 초대 글 한번 보시면 초대 글에 제가 이제 적어놓은 그 의미가 사실은 그런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맥락입니다. 이렇게 보조 사업이나 국가 사업이 있어서 주민들을 조직하는 방식이 현재의 주민 주도형 사업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결정되고 무슨 사업이 내려온다 하면 이제 주민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위원회를 만들든 어제 여기서 했던 공청회를 하든 뭐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름 올리는 주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진전된 방식이 중간 조직 만들어 가지고 대행시키는 거예요. 니네들이 해온나? 그러면 좀 우리가 동원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 중간 조직이 동원하는 건 동원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되는 방식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필요한 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모이고,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굳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유 박사님 발표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벤트가 아니라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업이 오면은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주민들이 먼저 모여서 우리의 활동을 시작하면은 이러한 활동들에 필요한 사업은 그 다음에 정부가 찾아오는 게 순서인 거죠. 그게 민간협력의 요체입니다. 어제 또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못한 메시지가 일본의 그 협약서 이야기가 나왔지요. 일본의 운난시에 협약서를 6년인가 5년인가 사업을 평가한 다음에 이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협약을 해가 고용 방식도 바꾸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협약서 원본을 저희들이 가서 현지에서 받았을 때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가불이 바뀌어 있었어요. 을이 운난시예요. 그 협약서에. 그리고 그 운난시에서 이 협약서를 만들 때 거버넌스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고도화는 정부가 이렇게 막 운난시, 참고로 운난시는 우리 청양 군만 합니다. 32,000명. 어제 소개할 때 그 이야기가 우리가 놓쳤는데 32,000명짜리 시입니다. 여기서 그 사업을 기획할 때 고도화를 고민할 때 다음 단계는 민간 협력, 그 거버넌스를 중심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걸 어떻게 실천했나 하면 운난시가 협약서에 의리되는 거예요. 갑이 지역 자주 조직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행정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죠, 군 단위만 돼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인대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모든 계약서에 저거가 갑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원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민간협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 행정이 주민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 이 대목에서 제가 행정학자잖아요. 모르셨죠? 맨날 이렇게 노니까. 행정학에서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출발하는 것은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좋은 행정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시장하고 협력하는, 기업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그동안에 선호했는데, 사회 영역, 민간 주민 영역하고 사회 영역하고 협력해야 되겠다는 발견이 거버넌스를 행정학에서 깊게 고민하게 된 과정이고 배경입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행정이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쯤 되면은 이게 가불이 바뀌는 이유 아시겠죠? 그걸 인정하거나 이해하기 시작하면. 제가 왜 제목을 작은 자치라고 굳이 했나 하면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자치단체가 커지면 민간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자치단체가 크면 자치단체가 이미 돈을 몇 천억 갖고 있고 공무원을 1000명 갖고 있는데 민간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치나 협력보다는 행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 큰 관료 조직, 훈련되고 세련되고 정보와 업무 역량을 갖춘 행정 조직이 있는데 왜 민간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간 협력이라 하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나 하면은 효율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민주성이나 수용성을 좀 높이는 방법이 필요할 때 민간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 정도, 우리나라에서 군 단위 정도 되면은 5만 명, 그 다음에 면적 10만 명 정도 되는 사는 이 정도 면적 되면 이건 자치가 가능하지 않은 범위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 범위는 행정이 더 잘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자치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읍면을 고민하고 읍면의 자치라는 것은 여기에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모인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 거기에 행정의 도움과 협력이 있으면 더 좋은 거는 또 협력하고 행정 필요 없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을의 주인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환이 한국 사회의 정체된 민주주의 문제, 또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문제, 또는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푸는 출발점이 여기서 재구조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이 글을 제가 담은 뜻이고요. 그것을 좀 압축적으로 우리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 있을까를 찾은 게 큰 자치 말고 작은 자치 하자. 그래야 이게 풀린다 이 말이에요. 작은 자치를 해야 우리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말을 듣습니다. 이자들이라고 표현해가 죄송합니다만은 행정이라는 조직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순간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그 작은 자치를 통해서 우리 읍면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읍면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면입니다. 근데 읍을 빼버리면 읍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읍은. 근데 우리가 읍면 관계를 잘 한번 보세요. 모든 서비스를 읍에 갖다 놓아서 면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작은 자치라는 표현을 이번에 굳이 써보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맥락을 좀 토론 속에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리고 이 행사를 마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해지실 날이 있을 것 같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또 자꾸 시간을 끌으라 해서 방법 없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끝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우리 글들을 스스로 읽으면서 오늘 2분과에서 준 숙제는 오늘 발족할 조직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나 해결하는지 1년 동안 또 내년에 확인하도록 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발표한 걸 요약하면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조금 어시한 문장 표현을 조금 나중에 순서라든지 것들을 고치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뭐 수정 보완 추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선언문 낭독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정도를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읍면에서 작은 자치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는 더 넓은 공유와 교류 그리고 더 깊은 실천의 모색을 위해 2024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의 배꼽인 옥천군 청승면에 모였다. 특히 올해는 쭉 그렇게 전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분과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런 경험에 기초하여 읍면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장이 안 맞네. 협력하여 시군 정책으로 적극 제안한다. 취지는 반영된 것 같죠, 그죠? 읍면 활동가들이 고립되지 말고 시군 단위로 모여서 연대 협력하면서 정책으로 제안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민간기금을 마련하여 읍면 활동가들의 공동학습을 촉진하고 상호 방문과 지속 가능한 교류를 통해 공동의 성장 방안을 찾는다.
기금 만들자고 지금 제안하신 거죠? 기금을 만들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까? 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저축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검토하겠습니다. 또 2분과 이야기입니다. 앵커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철학에 기반한 가치를 정립하고 보내주신 문구를 제가 다듬었습니다. 정립하고 앵커 조직의 설립과 운영, 평가 및 경제적 자립 방안 등에 대해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누구에게? 걱정이 같습니다. 두 번째, 읍면 활동과 앵커 조직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역사회에 스며들기 위해 서민들 일상화를 통해 지역사회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공공수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됐습니까? 있는 문장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3분과 이야기입니다. 읍면 소재지 거점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운전 주체 확보와 관리 위탁 촉진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협력한다는 말은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공부시킨다는 뜻이고요. 협력하고 중간 지원 조직에게 본연의 역할, 주민 조직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요구한다. 문장 다 듣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읍면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체가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역량 강하게 집중한다. 주민자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되 구체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지역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실천 경험이 농촌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5년에 시범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다분히 의도성이 담긴 정리 글입니다만 취지는 반영되었죠, 그죠? 예. 마지막입니다. 청년부가 적을 게 없었습니다. 다양한 층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무슨 토론 현재는 정리가 안 되고 내년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한다. 이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앞으로 5년간의 일정을 보다 치밀하게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 제5회 대조직위원회를 읍면 실천조직 중심으로 빠르게 구성하여 보다 밀도 있게 추진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저 위에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에 한번 가볼까요? 예. 저는 그거는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보다는 연구한다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체니까. 작년 우리 선언문에 보면 우리들의 활동을 우리 스스로 글로 정리한다 이렇게 하고 말지에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과제도 그때는 이제 총론적인 글들이 많고 사례 정리였는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읽고 실천하는데 뭐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고 그러니까 정부에 제안하는 건지 국책연구원에 제안하는 건지 그래서 연구를 한다로 하면 우리 저하고 이런 사람 시키면 너무 힘듭니다. 가랑이 찢어지죠 진짜. 자, 그러면 연구한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같이 연구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럼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같이 하자. 자, 그러면서 이 정도로 추가할 게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수정도 할 것.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다 촉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참가 지역 일동이고 참가 지역을 쭉 놔야 됐습니다. 우리 지역 빠졌다, 저 지역은 좀 지워라, 뭐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읍면을 표기하려고 노력했고 읍면이 불명확한 데는 그 명시를 안 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시라고 적을까요? 별량미를 적어드릴까요? 별량미를 대표한다고 말하기가 좀 뭐 하실 것 같아가지고 몇 일까지 표기는 안 했습니다. 빠진 데 있습니까? 우리 지역 빠졌다. 보는데 시간이 걸리시겠네요. 광역별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통영? 청량. 아 맞다. 중요한 의미죠. 청량도 애매하긴 하지만 맨 밑에 여기네요. 등이 청양.
자, 또 빠지신데 지역에서 오신 분들 중에 놓친 데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일부 계신데 어제 계속 계셨기 때문에 표기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 식사하실 때 마무리 지어가지고 단톡방에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순발력이 그래도 있었죠? 네, 고맙습니다.